안녕하세요. 백종민, 강희정의 테크토크. 저는 백종민. 저는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백 기자님. 네, 우리 또 한 주 만에 다시 또 뵙습니다. 네네. 뭐 실은 우리 뭐 자주 보지만요. 자, 오늘 주제는 좀 우리가 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시죠. 자, 여기 반도체 또 우리 스마트 기기들 열에 굉장히 취약한 이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슈가 많습니다, 최근에. 네. 그러니까 이게 IT 기기들은 열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면은. 그렇죠. 네. 최근에 스마트폰에서도 좀 발열 문제가 좀 또 있었나요? 가장 최신은 아이폰 15 프로 특히 네. 이게 작년에 나왔잖아요. 작년 한 뭐 9월 달 나왔는데 이게 원래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든 애플 실리콘이라는 반도체를 써요. 네. 아이폰하고 모든 애플 제품에 써요. 근데 이게 성능이 좋고 발열이 없다로 유명했던 그런 반도체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좀 모 업체 걸 쓰다가 아이폰을 온 다음에 왜 이렇게 안 뜨겁지? 왜 이렇게 뜨겁지? 뜨거운 게 정상인데 막.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이걸로 쓰고 있는데 네. 아이폰을 15 프로를 저도 한번 다른 해외 영상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나오니까 해외가 네. 뜨겁다. 네. 뭐 부서진다. 뭐 말이 많았어요 작년에. 작년에 그 아이폰이 좀 변화를 많이 겪었거든요. 이 옆에다가는 텅스텐으로 하는 타이타늄, 네. 타이타늄으로 케이스를 깔았고요. 네. 그리고 칩도 바꿨고요. 하면서 네. 가벼워지면서 좀 안 뜨거워지겠지 했는데 뜨거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말이 많았고 네. 한동안 이 애플도 또 망조다 뭐 등등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이렇게 발열 관리를 잘하는 걸로 잘 유명했었는데, 네. 그 좀 그렇게 발열 문제 원인은 좀 밝혀졌나요? 그게 결국 원인은 일단 이렇게 잡았어요. 소프트웨어로 잡았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도 하지만 OS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OS 최적화가 안 됐던 거야. 네.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 새로 전화기를 바꾸면은 일단 세팅을 하고 해서 그 AP라고 하는 반도체를 추가로 돌리거든요. 최적화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열이 많이 나고 뜨거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수준이 예전보다 높았던 거죠. 네. 근데 그 영향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무래도 좀 이 OS가 좀 과거형적인 OS에 좀 집중이다 보니까 최신 스타일의 최적화가 안 돼 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한두 달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하니까 그 이후에는 저도 그렇게 크게 불만 가지고 써본 적은 없어요. 성능에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 성능 제한. 그렇죠. 다른 네. 대한민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거기서 굉장히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성능 제한, 네. 고스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었죠. 삼성 그 갤럭시 폰에. 이게 아이폰에서는 성능 제한을 걸질 않았어요. 성능 제한 없이 그냥 네. 최적화해서 열 문제를 해결했고. 해결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래도 기존 제가 썼던 것보다 조금 더 뜨거워요. 그건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문제 삼을 만큼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애플도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걸 또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삼성 같은 네.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삼성에서도 역시 발열 문제가 좀 심각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삼성은 이게 지금 기업 경쟁력까지 그냥 문제를 일으켰죠. 그 S22 갤럭시 S22에서 이 최신 칩을 퀄컴의 걸 칩을 썼는데 네. 이게 발열이 그냥 올라오는 거를 삼성이 이제 성능 제한을 거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했죠. 그게 고스라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거기서 불만을 가지셨죠. 이게 고스가 게임 네네. 옵티마이징 서비스.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성능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네. 좀 나올 수 없게 강제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였던 거죠. 발열이 심하니까 아예 성능을 제한시켜서 그거를 안 나게 만든 거군요. 그걸 뭐 많이 쓰시는 분들 스로틀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PC에서도 걸리고 뭐 이 CPU 뭐 AP 쓰는 데는 다 걸려요. 제가 뭐 업무 중에 사용하는 지금 노트북도
자꾸 스로틀에 걸려가지고 저를 네. 굉장히 짜증나게 하거든요. 이거 최신 인텐 칩을 쓴 거라는데도 스로틀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삼성은 그때는 그래도 좋은 칩을 쓰려고 퀄컴 스냅드래곤을 채택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그게 자신들이 만들어 준 칩이었다는 거죠. 또 이게 그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었던 거죠. 그게 네. 그 다음에 퀄컴이 짐을 싸서 대만으로 가버렸죠. TSMC에 네. 맡겼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만든 칩으로 가져와서 다시 갤럭시 S23을 만들었더니 발음 문제 없. 멀쩡한 거예요. 안타깝네요.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부 다 퀄컴 칩을 써가지고 또 소비자들은 또 좋아하셨죠. 네. 우리도 저기 해외랑 똑같이 모든 똑같은 칩을 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결국 아직까지도 삼성이 퀄컴의 칩을 수주를 못하고 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발열이 나오는 걸 잡냐 없냐 이게 파운드리 자체 문제일 수도 있고 애초에 설계 자체 문제될 수가 있는데 뭐 복합적인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또 OS 좀 전에 말했던 OS까지 있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방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나오죠. 이 안에도 이 스마트폰 안에도 이 뭐 공기를 뭐 뽑아주는 뭐 기를 만들어서 그 알루미늄으로 기를 만들어 넣어요. 그런 것도 넣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근데 무게가 또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현상이 벌어지죠. 보통 피스나 이런 데서는 뭐 쿨러라든지 뭐 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돌려가지고 열을 식히기도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정말 이게 조그만 데에다 밀집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열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최근에 PC에서도 이 쿨러죠. 뭐 팬이 없는 PC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쓰는 것도 지금 팬이 없는 건데. 그렇죠. 이 팬이 없는 것과 있는 것과는 이 쾌적함의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느꼈거든요. 소음도 또 그죠. 소음도 소음이죠. 일단 안 뜨거우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로 랩탑 무릎에 놓고 쓸 수가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많은 노트북, 인텔 노트북 같은 경우에 여기다 무릎에 놓고 못 쓰잖아요. 겨울에 좋죠. 따뜻따끈하고. 재수없으면 화상 걸릴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이 펜을 쓸 수 있는 컴퓨터 없는 컴퓨터.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 반도체가 이 CPU나 그 SoC가 얼마나 열을 뿜어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아예 펜을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없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펜을 좀 작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어야 되고 최근 인텔이 주가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은 이유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공정이 뭐 예전보다 뭐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뭐 성능이 뭐 그렇게 튀어나게 확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열을 더 못 잡고 계속 뜨거워지니까 이 팬을 또 세게 돌려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죠. 열의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군요. 최근에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애플이 맥 미니라는 PC를 하나 내놨어요. 요만해요. 요만합니다. 두께는 요만하고요. 근데 그 컴퓨터가 작년에 나왔던 최신 컴퓨터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근데 거의 그 태블릿보다 더 작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물론 한 두께가 요만하니까 그렇진 않겠죠. 이게 모니터 빼고 이제 본체만 이제 그 정도 한 요만해요. 한 요만하다 하더라고요. 셋톱박스 크기 정도로 우리가 쓰는 셋톱박스가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겠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애플 사겠다는 이유가 아니라 일단 열이 안 나고 그 조그만 데다 열이 안 나는데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거. 그게 대단한 발전을 나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PC 업계에서 제가 보기엔 한 20 데스크탑 PC로는 아마 한 20, 30년 안에 가장 핫한 지금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그 제품도 조금 열이 있다, 뭐 공중 부양한다 말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폼팩트라고 그러죠 보통. 폼팩트라고. 이걸 작게 만들고 얇게 만들고 하려면은 어쨌든 발열을 적게 해야 되고 팬이 작아져야 되고 아니면 아예 팬이 들어가지 않든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하고 결국엔 그 핵심은 반도체가 잘 나와야지
가능해지는 거죠, 점점 이게. 열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거죠. 반도체 전기가 흘러가면은 연산 과정을 하면서 연산을 많이 할수록 네. 저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전기가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저항도 생기고 저항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열로 열이 나오는 바뀌잖아요. 거죠. 네. 모든 것은 다 열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도 그 모든 출력이 다 출력으로 나오나요? 그렇죠. 기계공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효율이 안 뭐- 좋으면 그 다 열로 바뀔 수밖에 뭐 없죠. 한 네. 수십 % 이상이 열로 바뀌어서 그냥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네. 이 PC나 뭐 서버 뭐 이런 스마트폰도 거의 똑같은 거로 봐야죠. 네. 그 애플은 그래도 인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아직 그 문제는 좀 해결이 좀 안 된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네. 자신들이 만든 파운드리가 안 되니까 예전 또 TSMC에 가서 또 만들어 왔는데 그것도 또 문제다라는 말, 네. 성능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계속 말씀해 주가를 보시면은 이유를 항상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아직도 뭐 최근에 뭐 말이 많잖아요. 또 보조금을 또 미국에서 적게 주네 만에 당연히 보조금 적게 줄 수밖에 없죠. 사람을 자른다고 하는데 어느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사람을 구인하라고 했는데 사람을 내가 잘라야겠어. 그러면은 그만큼 보조금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오히려 사람을 고용을 늘렸겠죠. 그러면 보조금도 더 받을 수 있고 매출이 늘었을 텐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악순환에 빠지면서 보조금 줄고 매출 줄고 주가 빠지고 지금 오히려 뭐 회사들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발열을 못 잡고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제일 처음에 문제는 발열부터 시작하는군요. 저는 발열이 이제 문제를 못 잡으면은 네. 소비자들 불만이 있고 그러면 판매가 떨어지고 그럼 주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발점이 네. 발열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발열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여름에 컴퓨터가 많은 사무실 들어가면 덥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안에 뿜어낸 연기, 소음, 윙 돌아오는 소음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뭐 요만한 컴퓨터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일단 컴퓨터도 이 책상도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일단. 그렇죠. 예. 향후에는 뭐 우리가 모니터도 아니고 진짜 무슨 이 VD로 이렇게 이 안경을 끼거나 뭐 애플 비전 프로처럼 그냥 영상도 그냥 하늘을 보면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작고 발열이 없고 성능이 강력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스마트폰 그다음 PC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요새 한참 이제 또 AI 시대 넘어가면서 데이터 센터 많이 네.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는 또 이제 서버용 뭐 이런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는 좀 발열 문제는 좀 없나요? 여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도 쥐락펴락하고 있죠 지금. 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엔비디아 쪽인데 네. 엔비디아는 이제 발열 문제 최근에 엔비디아도 발열 문제 때문에 좀 약간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 회사도 원래 발열해서 자유롭지가 못한 회사예요. 네. 예전에도 한 2000년대 후반에도 이 엔비디아가 PC 업체에 납품한 GPU에서 발열이 막 올라와서 네. 보상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때도 회사가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갈 뻔했었어요. 있었군요. 1달러, 2달러 할 때. 지금 얼마죠? 130달러 하죠? 네. 1달러, 2달러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때도 발열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더 문제되는 게 이 블랙베리라는 새로운 AI형 GPU가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곧 양산돼서 막 나와 찍어내야 되는 차세대라고 상황인데 좀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도 뭐 발열이 수가 있다 없다 뭐 등등해서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네.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뭐 삼성은 하이닉스 일단 하이닉스가 주요 공급업체니까 그 HBM을 뭐 빨리 못 내면 또 그렇죠. 매출 우리나라 준다. 주가에도 영향 삼성은 미치겠네요. 또 거기다 그게 지연되면 좀 또
시간을 벌 수 그렇죠. 있다. 아, 아이 복잡해. 더 좋은 건가요, 삼성에서는? 예, 뭐 그런 얘기도 많고요. 지금 네. 이 블랙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커요. 이게 그러니까 블랙웰 출시 시기를 결정하는 건 지금 발효를 언제 잡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게 블랙웰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세트로 모아놨을 때 어떻게 되냐. 그게 또 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 예. 만약 얼마 전에 계속 뭐 젠스랑이 뭐 블랙웰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한 두세 번 나왔어요. 블랙웰에 대한 뭐 발열 문제가 있다, 생산이 지연된다, 뭐 오류가 있다. 결국 다 따져보면은 결국 이게 발열 이슈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성능이 안 나오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젠스랑은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블랙웰은 그러면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왜 거기서 발열 문제가 나오는 건지 간단히 좀 소개 좀. 블랙웰이라는 게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앞으로 판매를 할 거예요. 네. 이게 별도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의 그냥 뭐 이런 컴퓨터 같은 스타일의 서버를 판매할 수도 있고, 네. 정말 방송 장비 같은 이만한 높이에 렉을 싸서 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핵심은 이 큰 네. 렉이에요. 네. 그걸 NVL72라 그러는데 왜 72냐면은 72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칩이 거기에. 근데 블랙웰 칩이라는 것이 제가 뭐 행사장 가서도 보긴 했지만은 뭐 젠스랑이 맨날 그거 들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행사 끝나면 우리 기자들도 보라고 보여줘요. 뭐 참석자들 다 보라고 보여주는데 그 칩 크기가 한 이만하단 말이에요. 네. 칩만 놓고 볼 때 이제 그런 거죠. 칩만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 하나 더 있어. 두 개야. 그리고 그 밑에 CPU가 하나 또 있어요. 네. 그레이스 오프라는 칩이 또 그레이스.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한 보드에 3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GPU 2개랑 네. CPU 하나. 네. 그거를 36장을 한 방에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버 업계에서는 그거를 블레이드 서버라 그러는데 한 요만한 두께의 서버를 36장을 쌓아놨단 말입니다. 차곡차곡 이렇게 네 개 이렇게 쌓는 거죠. 그래서 72장이 70이에요. 72개. 네. 과거에는 엔비디아 GPU가 8장씩 연결이 밖에 안 됐어요. 8장.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을 뭐 사용하려면 컴퓨터가 좀 덩치가 계속 커지겠죠? 옆으로 쌓든지 뭐 위로 올리든지. 보통 서버의 크기가 보통 한 이 정도는 잡으니까요, 보통. 근데 이거는 블레이드라고 했으니까 칼이잖아요. 좀 얇게 만들어서 이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72칸으로 이제 36칸. 이렇게 쭉 연결시키는 거구나. 36칸 쫙 올려놓은 36칸을. 거죠. 예. 그게 모아놓으면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72개니까 그 하나에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네. 36. 72개의 GPU와 그쵸? 36개 CPU니까 예. 100개가 넘는 그 안에서 반도체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계속 24시간 빵빵빵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열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비교 드렸던 게 기존에는 8개라 그랬잖아요. 8개. 서버 하나 8개 들어있던 것도 그것도 발열이 많다고 해서 시끄러웠는데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이 많이 많다는 거 아까 좀 그렇죠. 전에 우리가 저기 정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온 이 NVL72 블랙웰은 72개 CPU까지 들어가 있어. 그러면 100개가 넘는 거를 이 렉에서 이 정도 되는 렉에서 열을 뿜어낸단 말이에요. 전기도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렉 하나가 뭐 30억, 40억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뜨거 할 정도의 열이 나오고 그러면 열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항상 말했던 우리 또 스로틀 걸릴 수밖에 없겠죠. 성능의 문제가 정상적이 생겼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이걸 식혀야 되고 온도를 낮춰야 되고 네.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 렉을 어떻게 온도를 낮추느냐 그걸 제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지금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열이 날 수밖에 없는데 열이 생각보다 정상보다 더 많이 난다. 정상보다도 많이 넣고 이거를 열원을 압축해놨자니까 압축해놨으니까 더 열이 뜨겁게 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공기가 그 안에 들어갈 틈도 없는 거예요. 되게 더 집적시켰으니까 네. 이제 그만큼 또 열 관리도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만약 이게 중간중간 틈도 있고 뭐 안에 에어덕트가 있어서 뭐 공기 중간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공기 흐름으로 온도가 낮아질 텐데 네. 이거는 따다다다짝 저기 샌드위치처럼 쫙 붙여서 그것도 눌러놨잖아요. 또 눌러놨잖아. 그거를 개발했을 때 당연히 열 문제가 발생할 줄 이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을 텐데.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네. 이 서버를 제조하는 업체들에게 그 데이터 센터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순행식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순행식. 설치할 때 순행식으로요. 네, 이게 순행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에 냉각수가 없으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의 전기차가 많아서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또 우리 자동차 기술이 별로 안 좋았을 때 길에서 그냥 차가 서 있고 뭐 연기가 확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 많이 있었잖아요. 저기 어떻게 보면 오바이트 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열을 너무 뭐 적정 온도 이상 올라와서 더 이상 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엔진 녹아내린다.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지금 그런 일이 없잖아요. 순행식으로 그냥 공기로 식히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이 라지에이터를 통해서 물을 우리 냉각수를 돌려가지고 엔진을 식히잖아요. 물론 공기도 식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블랙엘 서버도 똑같은 거죠. 공기도 넣어줄 수 있지만은 당연히 그걸로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물을 넣어줘서 물을 돌려가지고 이제 옆에 파이프도 넣고 뭐 물길도 만들어가지고 물로 식혀야 되는 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 가보면은 이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에어컨 그거를 이렇게 식히잖아요. 이제 그거는 네. 이제 기존의 공냉식이고. 공냉식이죠. 블랙엘은 그걸로 안 되니까 순행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센터들 서버들도 뭐 에어컨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간단한 방식 뭐 설명이지만은 그게 그것도 그냥 에어컨이 아니거든요. 공기가 빠져나갈 길, 들어올 길, 또 식혀서 나오는 그 뜨거워진 공기를 다시 식혀서 하는 그런 방법들, 네. 그런 것들 다 설계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근데 대신 그거는 서버에까지는 기계 4개까지는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해도 됐잖아요. 공기의 흐름을 잘 보면 그렇죠. 됐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예 물길이 들어오는 거를 센터에다도 만들어야 되고 기계마다 이렇게 파이프가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 그걸 다 세팅해 줘야 돼요. 그럼 그 물이 들어있는 일단 냉각수가 들어있는 네. 파이프가 서버 사이사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다녀온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슈퍼컴퓨터 행사를 갔더니 이 액체 냉각, 순행 냉각 하는 걸 설치를 하는 기업이라는 기업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보는데 저기 데모가 있대요. 데모룸이. 가보겠다 해서 가봐서 구경해봤는데 정말로 뒤에 대형 냉각기기가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물을 보내주는 거죠. 이제 물을 보내주면은 그 뒤에 서버로 파이프가 들어가서 나와요. 그럼 만져보면은 한쪽은 차가운 게 들어가고 한쪽은 뜨뜻한 게 나와요. 근데 그 서버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H100이었거든요. 예, 현재 많이 쓰는. 현재 지금 쓰는 거. 많지가 않죠. 우리나라에 아직 2,000대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네, 전 세계적으로도 빅테크들이 뭐 수십 만 장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뭐 정부 국회에서도 이번에 좀 사자 이제 드디어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굉장히 늦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지금까지 좀 뭐 국산해서 우리가 국산 반도체를 개발해서 AI를 가자 이미 늦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늦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 한번 주자 가지고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근데 사올 수 있을지는 뭐 모릅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경쟁이 많다 보니까. 그 파이프가 그러면은 네. 어디까지 지나가게 그 칩까지 지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거는 이제 서버 업체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를 해서 이걸 내가 양쪽만 지나간다고 온도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파이프를 지나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업체들마다 다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돼요. 네. 아, 그럼 설치도 굉장히 또 만만치 않겠네요. 거기서 이제 서버 업체들의 경쟁이 아마 갈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로 뭐 서버를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엔비디아 하는 데가 뭐 슈퍼마이크로, 에이수스, 뭐 퀀타, 뭐 대만계나 대부분 다 대만계죠. 슈퍼마이크로가 미국이지만 최근에 또 뭐 많이 좀 많았어요. 뭐 나스닥 퇴출되는 일 많이
회계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 회사들도 지금 이제 블랙에를 갖다 놓으면은 날개도 팔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죠. 근데 그 업체들도 지금 그걸 어떻게까지 더 저 쿨링 방식을 더 진화해야 되느냐 등 고민이 많고 최근에 미국에서 그 열린 슈퍼컴퓨터 24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하신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뭐 당장 뭐 컴퓨터 성능 올리는 것보다 지금 관심이 오로지 이 블랙에 온도 낮추는 거면 꽂힌 것 같다. 모두들 다 지금. 작년에도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쿨러, 이 액체를 어떻게 흘려보내서 GPU의 온도를 낮출 것인가, 컴퓨터 온도를 낮출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제가 들어보니까 아예 그 순행식에서 더해서 네. 아예 담궈버리는 게 액침 냉각까지 이제 등장했다고. 액침이라 이게 좀 용어들 다 복잡해요. 뭐 액체 냉각, 순행 냉각, 네. 뭐 액침도 있긴 있는데 액침 어쨌든 텀버덩. 네, 그거 참 어떻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텀버덩 같은 경우는 그건 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름 유가 되겠죠. 유체 같은 그러니까 네. 지금 SK가 원래 화학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름 회사잖아요. 원래. 네. 윤활유 하던 회사고. 그렇죠. 네. 뭐 윤활유나 냉각수나 다 비슷한 회사들이 만들잖아요. 대부분 다 경험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열렸던 SK AI 서밋에서도 네. 그 사항을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현실에서는 지금 적용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직 상용화는 액침 냉각은 아직 왜냐하면은 안 된 건가요? 엔비디아가 지원을 안 한대요. 아, 액침 냉각까지는. 네, 액침을 했다가는 거기다 물을 담궜다가 너희들이 이 고객님들께서 문제가 생기시면 저희는 보장을 안 합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게 그 전류가 안 통하는 그 유체겠지만은 네. 넣었을 때 이 서버에 어떤 뭐가 볼지 모르는데 영향을 미칠지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보장 못 한다. 네. 근데 그래서 액체 그 순행식 네. 순행 파이프로 물을 돌려줘 하는 거를 지금 엔비디아는 그를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장인데 네. 사실상 강제 탑재를 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안 하면 못 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아니, 자기네들이 먼저 그 문제를 풀어야지. 네. 문제를 못 푸니까 이제 순행 그 식으로 이제 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순행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도 국가 슈퍼컴퓨터라는 걸 좀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2년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 원래는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제 뭐 가동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이제 예산 받아가지고 내년에 설치를 해서 2026년에 1월에 가동을 뭐 초반에 가동하겠다는데 제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도전인데 가서 칩을 빨리 잘 얘기를 해서 칩도 빨리 받아오고 설치도 잘 해야 되고 근데 그 슈퍼컴퓨터에도 순행식을 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최고 책임자에게 들은 거니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거기도 아마 순행식으로 이제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다음 컴퓨터 들어올 때 또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또. 네.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할 때마다 또 바꿔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그럼 공냉식보다는 순행식이 약간 좀 대세가 네, 공냉식은 이제 좀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미 어째 뭐 현재 쓰고 있는 거지만은 앞으로 준비는 순행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소 근데 문제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H100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블랙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걱정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기 뭐 페이스북이나 메타나 뭐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뭐 아마존이나 블랙웰을 대량 사다가 저기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업들은 이걸 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앞으로 뭐 도입이 된 예정이고 또 그 뭐 일단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갖추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미리 지금 준비를 해두면 차라리 향후에 그래도 이 단계를 밟아 나갈 때 훨씬 쉽게 도입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많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 하면은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시잖아요. 일단 저기 이게 뭐 전자파 나올 것이고
전기가 또 전기 많이 먹는 하마라고 끌어오니까 하죠. 또 네. 거기서 전기에서 또 뭐 전자파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공랭이니까 이 에어 쿨러가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나라에서 여기다 갖다 놓을 때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살던 아파트 앞에서도 네이버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려고 했다가 반대로 철수한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것도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있나 보죠. 데이터 센터. 당연하죠. 바로 아파트 앞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주민들이 뭐 좀 들고 일어나셨죠 그때 당시에. 저는 무슨 내용인지 다 아니 그 뭐 알겠는데. 폭발할 것도 아니고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데. 네, 이렇게. 아파트와 학교 그 사이에 들어온다고 하면 또 주민의 생각은 달라지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뤘던 SMR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SMR도 그 SMR은 좀 그래도 좀 우리 동네에 다르죠. 갖다 놨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하는 순간 또 굉장히 그때 저는 또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텐데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그래도 순행시로 돌아갔을 때는 그래도 일단 시끄러운 그런 소음을 일단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 과정에서 투자비는 아마 많이 들 거예요. 아마 기존하고 다르게 뭐 에어컨 같은 설치를 하고만 했을 때 하고 지금은 액체가 돌아야 되는 그런 새로운 또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투자비가 많이 들 텐데 대신 또 확실한 장점은 하나 있죠. 전기료가 적게 들겠죠. 그러니까 전기를 더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SK도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액침 냉각 기술을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검증이 좀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좀 검증이 되면 우리도 우리 기업도 그런 거에 좀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되네요.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아예 물속에다 짓는다. 바닷속에다 짓게 네. 뭐 한다. 결국 다 그런 아이디어 비슷한 지금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꼭 뭐 물에 담그는 것 외에도 또 다양한 형식의 그 열을 식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것들도 연구하는 스타트업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액체 냉각 그 스마트폰과 반도체 CPU 발열 이렇게 네. 알아봤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진짜 발열 문제가 굉장히 좀 근본적인 문제고 이게 어떤 기업의 어떤 생사하고도 어떤 관련이 좀 크다라는 좀 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점점 더 좀 뜨거워지지 않고 컴퓨터도 좀 뜨거워지지 않고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렇게 좀 열이 안 나서 전기도 좀 적게 소모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좀 더 빨리 더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자, 네. 자, 오늘 백정민 강기정의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